마의 성에 왕자가 오다. 학교 마지막 날이 지나갔다. 학기말 시험에 N의 학급 학생들은 모두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되었고 N에게 송별사를 읽어주고 기념으로 책상을 선사했다. 늘어선 여자애들과 부인들은 모두 울고 남자애들 중에는 처음에는 참았으나 나중에는 울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돌아간 후 교실에서 N은 홀로 꼭 2년 전에 그 처음에 온 날처럼 양손으로 볼을 짚고 책상 앞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눈으로 석별의 정에 잠겨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쓰라려서 한때는 대학에 대한 매력도 사라진 것 같이 생각되었다. 2년간 N은 여러 가지 실수도 범하면서 거기서 배우며 충실히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보람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이모저모 가르쳤으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배운 바가 많았다. 온순함, 자제심, 지혜, 순진한 애들의 마음을 배웠다. 내 생애의 일기장이 또 닫혔구나. 애는 책상에 자물쇠를 채우며 중얼거렸다. 슬퍼 죽겠는데도 닫힌 일기장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다. 휴가가 되자마자 애는 유사히 부쩍 기운이 없는 레빈다 여사를 위로하고 기운을 복돋우기 위해 메아리 산장에 나가서 함께 유쾌한 2주일을 보냈다. 애는 레빈다 여사와 읍으로 장 보러 가기로 했다. 도중에 하루만 애는 푸른 박공집으로 돌아왔다. 쌍둥이의 양말 깊기와 그 밖에 일이 밀려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 해변가를 지나 폴의 집에 갔다. 거실의 낮은 창가를 지날 때 폴이 누군가의 무릎에 앉아있는 것을 힐끗 보았다. 다음 순간 폴이 큰 방에서 뛰어나왔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아버지, 이분이 저의 선생님이에요. 알고 계시죠, 아버지? 스티븐 어빙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와서 앤을 맞았다. 키가 큰 중년의 훌륭한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무쇠빛의 머리, 움푹 들어간 파란 눈, 힘차고도 쓸쓸해 보이는 얼굴에는 턱과 이마의 윤곽이 특히 아름다웠다. 그러면 폴이 그렇게 말하던 선생님이십니까? 어빙 씨는 마음으로부터 앤과 악수를 교환하였다. 폴의 편지에는 언제나 당신의 얘기가 적혀 있어서 이미 전부터 아는 사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샤리 선생님, 친절히 보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애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지만 스코틀랜드 풍의 엄하고 실리 하나만 따지는 분으로 이 애의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2년간 폴이 받은 교육은 어머니가 없는 애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칭찬을 받아서 기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어빙 씨에게 이렇게 말을 듣고 앤의 얼굴은 활짝 핀 꽃과 같이 붉어지고 세상 일에 밝고 일에 시달린 어빙 씨는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폴은 기쁜 듯이 둘 사이에 앉았다. 나는 아버지가 오시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할머니까지도 모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때면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을 싫어해요. 기다리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이런 때는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저녁에 제가 잠이 든 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둘이 2층에 올라와서 저를 깨우지 않고 잠자는 모습만 보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벼랑간 눈이 떠지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었지요. 마치 곰새끼처럼 나한테 달라붙었지. 어빙 씨는 웃음을 띠며 폴의 어깨를 잡았다. 저는 아무래도 제 애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크고 볕에 그을고 튼튼하게 커서요.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할머니하고 제가 어느 쪽이 더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만을 만들고 계세요.
그것만은 메어리 조에게 맡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할머니의 기뻐하는 방법이었고 저는 그저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잠깐 저쪽에 갔다 오겠어요. 메어리 조를 위해서 소를 몰아 넣어 주어야 하거든요. 저의 일이에요. 폴이 뛰어 사라진 후에 어빙 씨는 잡담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는 어빙 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딴 생각에 마음이 쏠렸다. 그러자 어빙 씨가 알아챘는지 다른 얘기를 꺼냈다. 폴의 요전 편지에 의하면 저 애는 당신을 따라서 그래프튼의 저의 옛 친구 루이스 여사를 만나러 갔다죠. 루이스 여사하고는 친한 사이입니까? 네, 그분은 저와 친한 친구예요. 애는 마음속에 흥분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어빙 씨는 일어서서 창가로 가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빙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다가 곧 상냥한 미소를 띠며 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죠? 전부 알고 있어요. 말을 하고 앤은 당황하면서 설명했다. 루이스 여사하고 저는 아주 사이가 좋아요. 물론 그분은 이 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진 않지만 저희들은 좋은 친구거든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만일에 레빈다 여사만이라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뵙고 싶은데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겠어요? 물론 알아봐 드리죠. 이것이 바로 낭만이나 6월에 필 것이 조금 늦어서 10월에 피는 늦은 장미와도 같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애는 서둘러서 그래프튼으로 향했다. 애는 몹시 흥분되고 목소리는 떨렸다. 레빈다 여사, 사실은 중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애는 레빈다 여사가 알아맞히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레빈다 여사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지고 보통 때와는 완연히 달라졌다. 윤기가 없는 말라버린 목소리로 물었다. 스티븐 어빙이 돌아왔다죠? 어머나, 어떻게 하셨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애는 놀라서 말했다. 어떻게 놀라게 할 것인가를 낙으로 삼아왔는데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누구한테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의 말투로 그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만나러 오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승낙했다고 전해도 좋을 테죠? 예, 물론이죠. 레빈다 여사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옛 친구로서 찾아오는 게 틀림없으니까요. 애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레빈다 여사의 책상으로 가서 마음을 설레면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그래프튼 우편국까지 가지고 가 우편 배달부가 오는 것을 기다려 그 편지를 아본리 우체국에 놓고 오라고 부탁했다. 그날 오후 돌집 안은 심상치 않은 기분으로 쌓였다. 그날 밤 셋은 저녁상에 서로 앉았으나 먹은 것은 하나도 내려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에 레빈다 여사는 자기 방으로 가서 이제 막 맞춘 물망초 3개의 오간디 옷으로 갈아입고 앤에게 머리를 닦게 하였다. 둘 다 굉장히 흥분했으나 레빈다 여사는 냉정한 무관심한 태도로 가장했다. 그 후 앤이 현관에 앉았을 때 스티븐이 오솔길에서 뜰로 들어와서 이리로 다가왔다. 옛과 다름없는 곳은 이곳뿐이군. 그는 반가운 듯이 주위를 훑어보았다. 이 집도 뜰도 25년 전에 왔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나까지도 젊어진 기분이 들어요. 마의성은 언제라도 영원히 변치 않아요. 앤의 얼굴은 진지했다. 왕자가 와서 비로소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빙 씨는 슬픈 듯이 미소 지으며 앤의 젊음과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때로는 왕자의 행차가 너무 늦는 수도 있죠. 그런 일은 없어요. 왕자가 공주에게 오는데 너무 늦는 수는 없어요. 애는 빨강머리를 뒤로 젖히며 객실의 문을 열고 어빙 씨를 안내한 뒤에 문을 닫았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샤로타 사세가 바로 뒤 큰 방에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하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아가씨, 부엌 창문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지만요. 여간 멋진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도 아주머니와 알맞고, 그렇죠? 아가씨, 곁에서 엿들으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돼, 샤루타. 자, 저리 가자.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저 멍청이 서서 기다릴 수도 없고요. 만일에 청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하죠, 아가씨? 부엌에 가서 은수저를 닦읍시다.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될 테니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 밤은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일은 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이 지났다. 앤이 마지막 수저를 닦고 내려놓았을 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 이렇게 빨리 가게 되면 헛일이군요. 둘은 창가로 달려갔다. 어빙 씨는 돌아가기는커녕 레빈다 여사와 천천히 뜰의 가운데에 있는 벤치로 걸어가고 있었다. 저것 봐요, 아가씨. 저분 아주머니 허리에 팔을 둘렀어요. 샤루타 사세는 기쁜 듯이 속삭였다. 이렇게 되면 청혼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 애는 샤루타 사세의 뚱뚱한 허리를 잡고 둘 다 숨이 가쁘도록 부엌을 이리저리 뛰며 돌았다. 샤루타,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딸도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예언을 할 테니 잘 듣고 있어요. 단풍잎이 붉어지기 전에 이 묵은 돌집에서 결혼식이 열릴 것이다. 어머나, 아가씨 울고 계시잖아요. 왜 우시지요? 모두가 너무나 아름답고 옛날 얘기 같고 낭만적이어서 슬퍼져요. 애는 눈을 반짝였다. 이렇게 멋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어딘가 슬픈 것도 있었어요. 그야 누구든지 결혼에는 모험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샤루타 사세는 만족한 얼굴을 빛내며 마치 오랜 세월을 겪어온 사람처럼 조용히 말을 맺었다. 석조집의 결혼식. 다음 한 달을 애는 흥분이 소용돌이 치는 아본리 한복판에서 보냈다. 레드먼드 대학 입학 준비는 젖혀놓고 레빈다 여사의 혼례 준비에 몰두했다. 여러 가지 상담과 계획이 있었고 재봉사가 오고 석조집은 갑자기 들끓기 시작했다. 앤과 다이애나는 거의 메아리 산장에서 지냈다. 레빈다 여사의 이번 사건으로 주위 사람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폴은 아버지에게 말을 듣자 곧 푸른 박공집으로 뛰어와서 콧대를 세우고 앤에게 알렸다. 아버지께서 멋진 두 번째 어머니를 골라준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신용할 수 있는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 아주머니가 정말 좋아요. 할머니도 기뻐하시고 있어요. 미국 사람을 두 번째 어머니로 삼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처음 어머니는 좋았지만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린드 아주머니도 이 혼처는 대찬성이래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생활을 그만두고 보통 사람의 생활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레빈다 아주머니께서 그 생활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 좋으니까요. 선생님, 지금도 보통 사람은 남아 돌아가도록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선생님? 또 한 사람, 날뛰며 좋아한 사람은 샤루타 사세였다. 아가씨, 모두가 멋지게 됐어요. 어빙 씨와 아주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저도 보스턴에 가서 아주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언니들은 16세 때 보스턴에 갔는데 저는 아직 15인데도 갈 수 있게 됐어요.
어빙 주인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분은 미로 부인이 걸어다닌 땅을 배려하는 정도의 남편이고 그뿐 아니라 때때로 부인을 바라보는 눈을 볼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되고 말아요. 말로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어요. 아가씨, 두 분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 정말 기뻐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둘의 결혼식은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졌다. 52년 전 어빙 씨가 결혼 신청을 한 곳인 뜰의 하니서클 네 번째 울타리 밑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다. 낭만적인 것이 좋은 애는 이것을 듣고 대단히 좋아했다. 신혼여행은 태평양 연안에서 하고 가을에 여행에서 돌아오면 폴과 샤로타 사세도 보스턴으로 같이 데려가서 살기로 했다. 메아리 산장은 그대로 두고 매년 여름에는 한 집안이 여기서 지내기로 정했다. 이것을 듣고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것은 앤이었다. 마리라에게 전 정말 기뻤어요. 이번 겨울 레드먼드에서 그 그리운 돌집을 생각했을 때 가구고 무엇이고 모두 떼어지고 사람 그림자도 없는 곳을 눈에 그리거나 심한 경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지 못할 정도로 괴로울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그대로의 상태로 여름을 기다리는 곳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 세상에는 돌집 안의 중년 여인들의 목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기저기 많은 낭만이 흩어져 있고 그 하나에 애는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오차대 솔로 언덕에 가려고 숲의 지름길인 바리집의 뜰로 나왔다. 그때 큰 버드나무 밑에서 다이애나와 프레트라이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이애나는 뺨을 붉히고 눈을 떨어뜨리고 버드나무 줄기에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한쪽 손을 프레트가 잡고 있었고 다이애나도 몸을 굽히고는 낮고 열렬한 소리로 무엇인가 더듬거리며 얘기하고 있었다. 그 매혹적인 순간 이 세상에는 그들 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둘 다 아무도 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앤은 한 번 보고 몸을 돌려 소리가 안 나도록 숲을 빠져나가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창가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였다. 다이애나와 프레트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이제 어른이 됐구나. 다음날 저녁 약간 우울해 보이는 다이애나가 부끄러워하면서 푸른 닭공집을 찾아와 저녁놀이 짙어가는 동쪽 방에서 앤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다. 둘 다 울고 키스하며 웃었다. 난 정말 행복해. 그러나 내가 약혼했다고 생각하면 이상해져. 하고 다이애나는 얘기하고 앤에게 제발 자기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지구 끝에 있어도 뛰어올게. 하고 앤은 굳게 약속했다. 물론 아직 먼 일이지만. 하고 뺨을 붉혔다. 적어도 3년은 걸릴 거야. 보자, 나는 아직 18이지? 우리들은 누구도 21살이 될 때까지 결혼할 수 없대. 그리고 프레트의 아버지는 에이브라함 프레셔 농장을 프레트에게 사주려고 하지만 그것을 프레트의 명의로 하기까지는 3분의 2의 지분을 끝내야 한대. 하기야 살림살이를 배우려면 3년도 모자랄 정도지. 나는 아직 자수를 한 바늘도 못 뜨거든. 드디어 8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다. 이 주간에 레빈다 여사는 결혼식을 올리고 2주일 후에는 앤과 길버트가 레드먼트 대학으로 출발하고 일주일 이내로 레이첼 린드 부인이 푸른 닭공집으로 이사 오기로 되어 있다. 푸른 닭공집의 손님용 침실도 벌써 린드 부인이 언제 와도 좋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린드 부인은 불필요한 가재도구는 모두 경매하여 버리고 지금은 에란 부처의 이삿짐 꾸리는 것을 돕는 데 바빴다. 에란 목사는 다음 주일날 고별 설교를 하기로 했다. 묵은 생활이 새롭게 급속도로 변하는 것을 본 애는 행복하면서도 조금은 쓸쓸함을 느꼈다. 변화라는 것은 기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거야.
해리슨 씨는 도를 통한 사람인 양 말투도 그럴듯했다. 애는 내일로 다가온 레빈다 여사의 결혼식을 위해 해리슨 부인에게 노란 달리아 꽃을 구하러 왔다. 이번 여름에는 에이프 할아버지의 폭풍 덕택으로 아본리 근처에는 꽃이 굉장히 드물었다. 그래서 앤과 다이애나는 자기들 집 뜰이나 이웃들에서 여러 가지 꽃을 손에 넣는 대로 수집했다. 그리고 차를 마신 후에 둘은 마차를 몰고 메아리 산장으로 달려갔다. 산장은 흥분의 도가니였고 그 속에 샤로타 4세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고마워요. 잘 오셨어요. 산더미처럼 할 일이 쌓여 있어요. 저 과자에 설탕 묻히는 것은 좀처럼 되지 않고 은수저도 포크도 모두 아직 닦지 않은 채이고 트렁크에 짐도 꾸려야 되고 치킨 샐러드에 쓸 암탉은 아직도 닭장 앞을 뛰어다니며 울고 있는 형편이에요. 앤도 다이애나도 열심히 일을 하여 10시를 쳤을 때는 샤로타 4세까지도 만족을 하고 지친 작은 몸을 침대에 눕혔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에 열쇠 구멍으로부터 샤로타 4세의 소리가 들려 앤은 잠이 깼다. 아가씨, 이렇게 일찍 깨워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할 것이 많아요. 게다가 아가씨, 비가 올 것 같아서 직접 보시지 않겠어요? 애는 창가로 뛰어갔다. 하늘은 희미하게 흐렸고 숲 위는 험악한 구름으로 덮이고 있었다. 이렇게 정 떨어지는 일은 없어. 다이애나는 슬퍼했다. 애는 잘나서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비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렇게 서늘한 진주빛의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햇볕보다는 훨씬 좋으니까요. 하지만 비가 되겠어요. 샤로타 4세가 비관해버린 듯 말했다. 이럭저럭 오지 않았다가 가장 중요한 때 쏟아져 내릴 테지요. 그렇게 되면 모두 흠뻑 젖고 집안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고 인동나무 밑에서 식도 올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아가씨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새색시가 한 줄기 햇볕도 못 쬐는 것은 정말 운이 나쁜 것이에요. 비가 되진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올 듯이 오전은 가고 정오까지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 2층에서는 새색시가 신부 단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1시까지는 에란 목사 부처를 비롯하여 손님들도 모두 왔다. 식사 중에서도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레빈다 여사는 계단을 내려서 새 신랑을 맞았다. 모든 사람은 에란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 인동나무 밑으로 나갔다. 손님들은 제각기 몰려서고 앤과 다이애나는 샤로타 4세를 가운데 놓고 돌 벤치 옆에 있었다. 에란 목사가 푸른 책을 펴고 식을 진행했다. 마침 레빈다 여사와 스티븐 어빙 씨가 서로 부부 선서를 했을 때 대단히 아름다운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태양이 잿빛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 행복한 신부를 햇볕이 쨍쨍 비추었다. 순식간에 뜰은 뛰는 그림자와 흔들리는 햇빛으로 생생하게 살아났다. 얼마나 멋진 전조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는 뛰어가서 신부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새 소녀는 손님들이 새 부부를 둘러싸고 웃고 떠들썩하고 있는 동안에 피로연 준비를 위해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제 됐다. 고마워라. 아무 일 없이 식이 끝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걱정 없어요. 샤로타 4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2시 반에 어빙 부처는 출발하고 모두 브라이트 리바역까지 환송하러 갔다. 레빈다 여사가 아닌 어빙 부인이 자기 옛집에서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길버트와 소녀들은 쌀을 던지고 샤로타 4세는 헌 구두를 잘 겨누어 던졌으나 던지자마자 에란 목사의 머리에 맞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름다웠던 것은 폴의 송별이었다. 식당 선반에 달아두었던 큰 노쇠의 식사를 알리는 종을 요란스럽게 울려댔다. 폴은 그저 떠들썩한 시끄러운 소리를 내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으나 쨍쨍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가라앉자마자 시내 저쪽의 언덕이나 숲에서
사방에서 맑은 요정의 혼례종이 아름답고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희미하게 되어서 마치 레빈다 여사가 사랑했던 메아리가 축하와 이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종소리의 축복으로 환송을 받으며 레빈다 여사는 꿈과 공상의 세계에서 충실한 현실의 생활인 바쁜 세계로 나갔다. 2시간 뒤에 앤과 샤로타 사세는 또다시 오솔길로 내려왔다. 길버트는 서 그래프튼으로 심부름을 갔고 다이애나는 약속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앤과 샤로타 사세는 뒤처리를 하고 작은 돌집에 자물쇠를 걸었다. 아, 이젠 조용하네요. 끝나고 보면 혼례식이나 장례식이나 그리 다름이 없고 그리 떠들썩한 것이 아니군요, 아가씨. 샤루타 사세가 말한 대로 작은 돌집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정막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둘은 집안을 샅샅이 정리해 놓고 모든 덧문을 내리고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샤루타 사세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후 애는 포플러 나무 밑에 앉아 지친 몸을 쉬면서 끝없는 공상의 나래를 펴고 길버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앤? 길버트는 길에 마차를 세워놓고 작은 길로 왔다. 앤은 꿈꾸듯이 말했다. 레빈다 아주머니와 어빙 씨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사가 잘 됐고 긴 세월 서로 오해로 떨어져 있다가 결국 또 함께 되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지 몰라. 길버트는 앤의 처든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받았다. 그래, 정말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앤, 전혀 떨어져 있지도 않고 오해도 없었다면 만일에 둘이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맛본 기억만을 남겨놓고 생애를 보냈다면 그쪽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앤의 가슴은 묘하게 울렁거렸다. 빤히 쳐다보는 길버트의 시선에 견딜 수 없는 무엇을 느끼며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창백한 뺨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마치 마음속 깊이 걸려있던 엷은 명주 덮개가 걷히고 뜻하지 않은 감정과 현실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결국 낭만은 멋진 기사처럼 나팔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자기 생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새 옛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듯이 슬쩍 찾아오는지도 모른다. 곧 엷은 명주의 장막은 또다시 내렸으나 어둠이 내리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애는 전날 저녁 급히 마차를 달리고 갔던 애는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소녀시대의 책장은 넘겨지고 성숙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 새로운 책장이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득 싣고 고통과 기쁨을 태우고 앤의 눈앞에 펼쳐졌다. 길버트는 현명하게도 그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에 남은 그때의 자꾸만 붉어지는 앤의 뺨에서 4년 후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4년간의 진지하고 유쾌한 공부, 그리고 그 대가로 지식을 저축하고 또 연인도 얻게 될 것이다. 둘의 뒤에는 작은 돌집이 생각에 잠긴 듯이 으스름한 뜰에 서 있었다. 그것은 쓸쓸해 보였으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꿈도 웃음도 인생의 기쁨도 끝난 것이 아니고 작은 돌집에는 미래의 숱한 여름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시내 저쪽은 자색의 정막으로 쌓여 있고 메아리도 또한 그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